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절약 등등 평소에 늘 목표로 하지만 성취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많죠. 목표를 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굴의 의지? 끈기? 아니면 성실함?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의지력이나 그 비슷한 대답을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 점이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요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한 의지로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다면 정확히 반대로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려고 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다이어트가 언제 끝날지, 끝나면 뭐부터 먹을지 생각한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친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사진을 올리면 화가 난다. 어쩌다가 금기를 깨고 간식이라도 먹게 되면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난다.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면 더 혹독하게 절식한다. 다이어트를 실패하거나 성공했더라도 한 번 이상 요요를 겪은 적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계속 예로 들 건데요. 다이어트 말고도 늘 도전하지만 성취하기 어려웠던 어떤 목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막 스스로를 옥죄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룬 많은 것들은 전통적인 성공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들로 이루어낸 것들이에요. 너무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쓰고 싶은 돈 다 써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해가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모으고 책도 2권이나 썼고 지금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다가가고 있기도 하죠. 저는요, 우리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제1원인은 의지박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책감이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죄책감을 극복하고 다이어트와 절약에 성공하는지 확실하고 간단한 새로운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일은 대부분 이럴 겁니다. 이번 달에 진짜 꽉 졸라매서 월급의 70%를 저축할 거야. 나는 이번에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었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의 67%가 다이어트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년 후에는 살이 더 쪄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의 50%는 다이어트 전보다 무려 5kg이 더 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푸시할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강박은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부여하고 나중에 이건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아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아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맨날 100원, 200원 아끼려고 맨날 최저가 검색을 하고 써야 되는 것도 안 쓰고 하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딱 사 먹었을 때 엄청 죄책감을 느껴요. 나 비싼 커피 먹었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자책을 하죠. 난 안 되나 봐. 나는 또 실패했어. 이러면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낀 나 자신은 다시 스스로를 더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더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세게 옥죄어야만 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한 번 이상 시도해보신 분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타임오프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인지적 통제력은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처럼 소진되는 자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력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이트를 몇 번 이상만 들면 아무리 내가 정신력으로 막 쥐어짜도 단 하나도 더 들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죠. 근데 정신적 통제력은 무한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내가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 라는 이 오만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억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억제식 실천이 아니라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제가 새로 출간한 제 책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카운터 컨디셔닝은 우리말로는 역조건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제가 동물행동학 강의를 학교에서 할 때요, 한 학기 내내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동물행동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동물의 부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강아지가 있다고 해볼까요? 어떤 강아지가 사람을 보면 막 좋아서 뛰어들어요. 이 강아지는 산책 중에도 낯선 사람이 보이면 신나서 막 뛰어들려고 하고요. 집에 손님이 와도 막 뛰어들어요. 근데 이 강아지 덩치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산책하기도 힘들고 집에다가 사람을 초대하기도 너무 힘들죠. 보통 이럴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안 돼! 하지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뛰어오르지 못하게 막 강아지를 붙잡거나 아니면 목줄을 당겨보기도 합니다. 아마 90%의 강아지 보호자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동물행동학에서 말하는 행동 교정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금지시키는 방법으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직한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이 강아지에게 평소에 편안한 상태에서 앉아, 기다려 이런 훈련을 하고 잠깐 앉아서 잘 기다리면 보상으로 칭찬을 주거나 간식을 주죠. 이거 강아지들 막 귀여워서 개인기 시키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회화 훈련에 가깝습니다. 이 기다려 훈련을 오래오래 반복하면 외부에서 다른 자극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이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돼! 뛰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앉아, 기다려를 합니다. 세상에 앉으면서 동시에 뛰어오를 수 있는 강아지는 없어요. 게다가 강아지는 그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간식을 주기 때문이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강아지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앉아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습관을 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안 돼! 라는 방식, 그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목줄을 당기는 이 과정에는 절대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유도 모른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당하기만 하는 강아지는 다음번에는 더 세게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더 뛰어들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하고 싶은 일인 앉아, 기다려 이런 게 생긴 강아지는 기꺼이 또 즐겁게 그 새로운 습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서도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안 돼 하면서 제한하고 푸시하고 스스로를 혼내고 또 죄책감까지 부여해가면서 오히려 그 나쁜 일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요. 부적절한 습관을 대체할 더 좋은 습관, 그러면서 실천하기에 굉장히 쉬운 습관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으면서 동시에 뛰어오를 수 없는 강아지처럼요.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기부하면서 동시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동시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통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고통 없이 목표를 이루어 나간 비법은 바로 억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곧 출간될 제 새로운 책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 삶의 우여곡절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썼어요. 책을 쓰는 와중에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 수렁에서 또 금방 빠져나오고 또 일상을 금방 찾아간 건 튼튼한 루틴들이 다 잘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쓸 때 진짜 집중한 건 뭐냐면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만 실어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정말 아무런 준비물도 필요 없이 1분 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팁이 30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30개는 한 달 동안 하루에 하나씩 따라 하실 수도 있지만 쭉 읽어보시고 나한테 더 잘 맞는 방법만 습관화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밀어내기라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많은 좋은 습관들은 기분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행복하게 실천하면서 나를 두들겨 패고 죄책감을 쌓아나가는,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저의 모토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일은 쉽게 만든다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걸 빨리 멈출수록 좋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나 따라하기 쉬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예상 가능한 반박이 떠오르는데요.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어딨냐? 뭐든지 열심히 목숨 바쳐서 해야 얻는 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느슨하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날뛸까봐 더 혹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 두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핍에서 나왔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죄책감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필요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먹고 싶고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물욕이 적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를 권태로워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은 더 먹지 않아도, 더 사지 않아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할 때 항상 행복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행복을 포기하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서 어떠한 성취의 궤도에 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봐온 그리고 입증된 많은 방식들은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 압도당하고 또 자존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방식으로 성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에 대한 편견이 조금 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면 행복해지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서도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알고 싶다면 제가 스스로 삶을 바꾼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3년 만에 쓴 신간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